안녕하세요. 삼자 톡톡. 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을 잘 챙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큰 것처럼 요즘 금융시장도 좀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저희 팀장님과 연구원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금리가 너무 빠르게 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리가 또 다시 좀 내려올 조짐이 좀 있는지 이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미국 10년 금리 기준으로 올해 연초에 3.8%까지 내렸던 금리가 4월 중순에 거의 4.7을 터치했다가 최근에 FMC, 5월 FMC 이후로 다시 지금 4.5% 후반까지 좀 완화됐고요. 그래서 지난 FMC를 짚어보자면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 회의였다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이제 물가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고용시장의 둔화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했죠. 그래서 고용시장 둔화가 된다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 일각에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준의 행보는 인상은 아니고 인하가 맞지만 언제 인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준도 생각 중이고 그 인하 시점은 고용시장 둔화 시점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고용시장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원래 연준이 올해 3월 점도표에 의하면 올해 3차례 인하를 한다고 했었는데 물가 경로가 유가 때문에 약간 상향된 만큼 3차례 인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FOMC인 6월에 점도표 수정이 있을 텐데 3번에서 2번 인하로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번 인하하고 첫 번째 인하는 대선 직전인 9월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할 때부터 자산 긴축이라고 불리는 QT라는 정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이 금융시장을 좀 더 타이트하게 조여왔는데요. QT라는 거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만기가 도래할 경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도래하면 내가 보유한 자산 대차대조표에서 없어지는 거죠. 만기가 도래하면 그만큼의 양을 다시 증권을 사지 않고 그냥 두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준의 자산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연준은 이런 식으로 보유한 자산을 월간 국채 600억 그리고 MBS 300억씩 줄여왔었는데 이 줄이는 거를 6월부터는 국채 250억, MBS 300억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좀 천천히 긴축할수록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는 좀 더 줄어들게 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준도 이번에 QT 속도 조절을 통해서 단기자금 시장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연준의 비둘기파적 행보는 어느 정도 최근에 금리 상승 압력을 좀 줄여주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작년 가을에 10년 금리가 5%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거는 분기별로 미국에서 국채가 얼마나 발행됐냐 하는 차트인데요. 2023년 세 번째 막대 그래프에 1010이라고 써있죠. 근데 지금 단위가 10억 달러니까 1조 달러 넘게 3분기에 국채를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시장에 풀리는 채권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건데 그런 우려가 작년 3분기에는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지금 제가 아직 3분기 국채 발행량을 적어두진 않았지만 약 8천억 달러를 발행한다고 예고를 해서 평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발행을 한다고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 발행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와 같이 5%를 터치할 정도로 금리가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채권 금리의 상단을 생각할 때 감안해야 되는 요소가 명목 성장률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실질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게 명목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채 금리가
명목 성장률보다 높아지면 이게 실물 경기에 투자가 안 되고 채권 시장으로만 자금이 흘러가서 이 국채 10년 금리는 항상 명목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올해 명목 성장률의 컨센서스는 실질 성장률이 2.4%로 예상되고 또 PCE 디플레이터가 2.5%로 예상돼서 총 4.9%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 10년 금리는 4.9%보다는 낮아져야 맞는 거고요. 물론 유가가 뭐 중동발 리스크가 더 불거져서 유가가 급등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명목 성장률이 높아져서 금리가 동반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뭐 중동발 전쟁이 더 불거지지 않고 또 현재 수준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시나리오 하에서 저희는 그 4.7% 최근에 찍었던 고점이 10년 금리의 고점 근처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연준이 인하를 하게 될 9월부터 한 3개월 전인 6월부터 7월 정도부터는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글로벌 주식 시장, 특히 미국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조정세가 좀 나타나는데요. 이 조정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나요? 네, 최근에 나타나는 조정의 성격을 알아보려면 과거의 그 조정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술주 조정 사례는 두 차례가 있었는데요. 먼저 2022년 상반기가 있었고, 그리고 2023년 3분기 조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례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사례인 2022년 상반기는 성장주가 가치주를 지속 언더퍼폼하면서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약 25% 정도 조정세가 나왔던 거였고요. 2023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스타일 로테이션이 확인되면서 기간 조정이 나왔죠. 약 마이너스 8% 정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할인율과 이익과 경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 할인율 먼저 접근을 해보면 당시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메타버스든 아니면 비대면 서비스든 구독 서비스든 이런 미래 이익을 땡겨와서 주가가 가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기준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할인율이 상승을 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기대감들이 소멸이 되고 그러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소비나 뭐 산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 사이클로 접어드는 상황이었고요. 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가격 조정으로 이어졌던 요인들이었는데, 2023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뭐 higher for longer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할인율이 급등을 했지만,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이익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고한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특히 그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확인이 되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더멘털 자체가 견고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결국에는 기간 조정으로 나왔던 거였는데, 요번에는 조금 어떤 거랑 비슷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2023년 3분기와 같은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으로 이제 보신다는 거잖아요. 즉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신다는 건데,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할까요? 네. 앞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지수의 조정, 기술주의 조정이 나왔던 건 할인율의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그 금리 하향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시는 차트가 금리가 4.5에서 5.0 사이에 있을 때 그 그 금리 변동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의 금리 수준에서 만약에 금리 변동성이 완화가 돼야 지금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의 하향 안정화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익이 견고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경기도 좋아야 된다라는 건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랜딩이나 뭐 연착륙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견고한 상황이고요. 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24년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 25년 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는 1분기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이익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실적이 대부분 하향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이익 상향 조정세가 주가의 하단을 좀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이더스 상향 발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기술주라는 게 미래의 이익을 땡겨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이던스 상향 발표가 그 기술주들의 이익 창출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다면 그럼 반등 시점은 언제로 보면 될까요?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와 다르게 좀 스타일 로테이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실적 확인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여러 개의 기업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5월 이후에 AI 모멘텀이 좀 재부각이 될 텐데 그 5월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5월 말쯤에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022년 그 상반기에 나왔던 가격 조정, 그러니까 25% 조정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이제 비대면이나 구독 서비스가 약간 이익이 나오는 산업이야라는 의구심이 있는 산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AI 붐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AI 밸류 체인 확장 국면이라는 점에서 요 실적이 확인이 된다면은 이제 AI 관련된 그 뭐 빅테크나 이런 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차트처럼 가치주와 성장주의 EPS 증가율인데요. 보시다시피 성장주가 가치주를 조금 더 상회하는 실적 이익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섹터별로 이익 증가율을 보시더라도 다른 섹터와는 다르게 IT나 통신, 특히 뭐 미디어 엔터 쪽이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률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확인이 된다면은 어닝 시즌 이후에 AI 모멘텀이 재부각되면서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도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레벨 단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구축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단에서 보면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4,800 정도 대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4,800대에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결국에는 이제 평균 밸류에이션까지는 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EPS 270달러 정도 보고 그리고 PER 한 19.6배 정도 준다면은 S&P 500은 한 5,250 정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P 500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반등을 주도하는 거는 결국에 기술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정 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런 만큼 5월에는 휴일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여러분들도 모처럼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자 톡톡